급류의 물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며칠간의 끊임없는 비로 인해 얼음처럼 차가운 강이 불어났다. 멀리서 흰색 진돗개가 강렬한 물살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의 마른 몸은 물 위에 떠 있으려 애쓰며 힘겹게 움직였다. 피로가 그의 모든 움직임에 새겨져 있었고 그의 머리는 차가운 물속을 들락날락했다. 강둑에 서 있던 행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던 순간 2명의 용감한 남자가 행동에 나섰다. 절박한 구조로 시작된 일이 곧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건으로 변했다. 이 이야기는 용기, 생존, 그리고 입을 다물게 만드는 믿을 수 없는 반전에 관한 이야기다. 폭풍은 마침내 지나갔지만 그 여파는 혼란이었다. 경기도 외곽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평소에 잔잔한 물결이 위험한 자연의 힘으로 변모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혹독한 추위와 위험한 상황을 피해 집안에 머물렀지만 민수와 그의 오빠 준호에게는 일터로 향하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강과 나란히 이어진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차를 몰던 민수는 물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통나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움직이고 버둥거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 차 세워, 민수가 다급하게 외쳤다. 준호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고 젖은 도로에서 타이어가 살짝 미끄러졌다. 뭐야? 준호가 물으며 민수의 시선을 따라 강 쪽을 바라보았다. 강아지야, 민수가 속삭이듯 말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뛰쳐나와 강둑으로 달렸다. 그들 앞에 펼쳐진 장면은 참혹했다. 흰색 진돗개가 거센 물살 한가운데서 발을 허우적대며 물 위에 떠 있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몸은 마르고 털은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추위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는지 그의 움직임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뭐라도 해야 해. 민수가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미쳤어. 준호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물살에 너까지 죽을 수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눈은 강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안 도우면 저 녀석은 죽어. 준호가 더 반대하기 전에 민수는 진흙투성이 강둑을 내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다. 추위의 충격에 숨이 턱 막혔지만 그는 강아지를 향해 나아갔다. 준호는 욕을 내뱉으며 따라갔다. 오빠 혼자 이 일을 하게 둘 수는 없었다. 물살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매 걸음이 전투 같았고 차가운 물이 그들을 밀어내며 휩쓸려가게 만들었다. 민수가 먼저 강아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몸을 팔로 감쌌다. 강아지는 약한 낑낑 소리를 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너무 지쳐 싸울 힘이 없었다. 잡았다. 민수가 강물 소리 너머로 간신히 들릴 정도로 외쳤다. 준호가 곧 그들에게 다가가 민수를 붙잡아 균형을 잡게 도왔다. 그들은 천천히 힘겹게 강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매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마침내 그들은 젖은 풀밭 위로 쓰러졌다. 강아지는 그들 사이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살았어. 준호가 맥박을 확인하며 안도감에 젖어 말했다. 강아지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며 숨소리는 얕았지만 꾸준했다. 민수는 추위와 아드레날린으로 손을 떨며 일어났다. 지금 따뜻하게 해줘야 해. 더 말하지 않고 그들은 민수의 재킷으로 강아지를 감싸 차로 옮겼다. 준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히터를 최대로 틀었지만 강아지가 저체온증으로 더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살 수 있을까? 준호가 뒷좌석에 강아지를 보며 물었다. 민수의 턱이 굳어졌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차는 얼음이 낀 도로를 달렸고 히터는 강아지의 연약한 몸에 스며든 차가운 공기와 싸웠다. 뒷좌석에서 민수의 재킷에 쌓인 흰색 진돗개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의 숨은 얕았고 가슴의 오르내림은 그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상기시켰다. 민수는 백미러로 강아지를 보며 핸들을 더 세게 쥐었다. 빨리 가. 민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재촉했다. 이미 충분히 빨리 가고 있어.
준호가 앞에 미끄러운 도로를 신경 쓰며 대답했다. 폭풍으로 인한 얼음비는 도로에 블랙 아이스를 만들었고 또 다른 위기는 필요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가속 페달을 조금 더 세게 밟았다. 준호의 집 진입로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강아지의 가벼움에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재킷 너머로 강아지의 갈비뼈가 날카롭게 느껴졌다. 민수가 이름을 붙이냐 바람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집안에서 준호는 타월과 전기 히터를 준비했고 민수는 바람을 거실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방 안의 따뜻함은 즉각적이었지만 민수는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바람 옆에 무릎을 꿇고 타월로 젖은 털을 부드럽게 닦았다. 너무 차가워. 민수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이렇게 망가진 동물을 본 적이 없었다. 준호는 전기 히터를 설치해 바람 쪽으로 향하게 했다. 또 뭐 할 수 있지? 준호가 평소의 침착함 대신 불확실함을 드러내며 물었다. 일단 따뜻하게 하고 수의사 부를 거야. 민수가 대답했다. 지금은 그냥 살려놓는 게 중요해. 다음 1시간 동안 두 형제는 바람의 몸에 온기를 되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민수는 바람의 다리를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돕고 준호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결국 바람은 약하게 물을 핥기 시작했다. 그래, 잘했어. 민수가 부드럽게 격려하며 말했다. 바람의 몸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을 때 체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에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멀었지만 진전이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앉았고 피로가 밀려왔지만 눈은 바람에게서 떼지 못했다. 버려진 걸까? 긴 침묵 끝에 준호가 물었다.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목걸이도 태그도 없고 저 상태라면 누군가 포기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준호는 민수의 결심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늘 동물에게 약한 면이 있었고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은 달랐다. 민수와 바람의 연결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다. 수의사가 도착했을 때 바람은 위기를 넘긴 듯 보였다. 지역 수의사인 중년 여성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바람 옆에 무릎을 꿇고 검진을 시작했다. 영양실조에 탈수되고 극도로 지쳤어요. 몇 분 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건 그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민수는 안도감을 느끼며도 바람이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의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미 잘하고 있어요. 따뜻하게 유지하고 적은 양을 자주 먹이고 쉬게 해주세요. 몸뿐 아니라 마음에. 치유도 시간이 필요해요. 수의사가 가방을 챙기며 민수에게 말했다. 오늘 밤 당신들이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이런 상태의 강아지는 대부분 살아남지 못해요. 민수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바람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눈은 반쯤 떠 있었고 공포는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구한 게 아니에요.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바람이 스스로 살아남은 거예요. 나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그날 밤 두 형제가 거실에 앉아 바람을 지켜보며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바람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지만 앞길은 멀었고 민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람과의 첫날 밤은 희망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소파에 누워 벽난로 옆에 있는 진돗개를 지켜보았다. 바람은 담요에 쌓여 있었고 숨은 꾸준했지만 얕았다. 가끔 민수는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확인했다. 준호는 몇 시간 전 잠자리에 들며 민수에게도 쉬라고 거듭 말했지만 민수는 그럴 수 없었다. 바람 곁에 있지 않으면 그가 사라질까 봐 두려웠다. 새벽 3시경 바람이 몸을 움직였다. 민수는 즉시 일어나 그의 머리가 담요에서 살짝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이제 더 깨어 있었지만 여전히 피로로 가득했다. 바람은 민수를 바라보았고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멈춰 있었다.
안녕, 친구. 민수가 속삭이며 천천히 몸을 숙였다. 괜찮아. 안전해. 바람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 귀가 살짝 움직였다. 잠시 후 그는 머리를 다시 담요 위에 내려놓으며 몸을 약간 풀었다. 민수는 숨을 내쉬며 안도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민수가 여전히 바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방을 채웠고 민수는 마침내 일어나 오빠와 합류했다. 너무 피곤할 텐데 준호가 잔을 건네며 말했다. 나중에 잘게. 민수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람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준호는 거실의 바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녀석 강해. 저 강에서 살아남았으니 뭐든 이겨낼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은 여전했다. 그는 바람의 신체적 회복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았지만 더 걱정된 건 그의 정서적 상처였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움찔하거나 눈에 담긴 공허함은 고통과 방치로 가득한 과거를 보여주었다. 그날 민수는 바람이 편안해지도록 집중했다. 그는 작은 양의 음식을 가져와 바람이 그릇을 탐색하는 동안 곁에 앉았다. 몇 번 시도 끝에 바람은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잘했어. 준호가 오후에 거실에 들어와 민수가 바람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을 보았다. 너 늘 유기동물에 약했지.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고양이 새끼 기억나? 민수는 바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웃었다. 응, 하지만 이번은 달라. 이 녀석은 우리를 필요로 해. 준호의 미소가 살짝 옅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다음 며칠 동안 바람은 조금씩 나아졌다. 식욕이 늘고 숨소리가 안정되었으며 집안을 더 많이 돌아다녔다. 그는 아직 갑작스러운 소리에 조심스러웠고 준호에게는 망설였지만 민수를 따라다니며 신뢰가 깊어졌다. 어느 저녁, 민수가 바람의 임시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때 바람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민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민수에게는 큰 의미였다. 날 믿는 거지. 민수가 바람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바람은 눈을 반쯤 감고 그의 손길에 편안해했다. 준호가 문간에서 이를 보고 말했다. 너 그림자 생겼네. 민수는 가슴이 벅차오르며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 조용한 신뢰의 순간은 그들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증거였다. 아침 햇살이 얇은 안개를 뚫고 부드러운 황금빛을 마당에 드리웠다. 봄의 따뜻함이 스며들며 마지막 눈을 녹이고 축축한 잔디를 드러냈다. 민수와 준호가 바람을 구한 이후 처음으로 민수는 바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했다. 바람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잘 회복했다. 아직 마르고 약했지만 갈비뼈는 덜 두드러졌고 빠진 털은 부드럽게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민수는 너무 서두르지 않으려 했지만 바람이 점점 안절부절하는 것을 보고 자유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뒷문 옆에 서서 민수는 목줄을 잡았다. 바람, 신선한 공기 마셔볼까? 벽난로 옆 침대에 누운 바람은 민수의 목소리에 고개를 기울였다. 새로운 경험에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눈에는 호기심이 반짝였다. 민수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친구, 할 수 있어. 천천히 바람이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뻣뻣했지만 서서히 힘을 되찾고 있었다. 민수는 목줄을 채우고 문을 열어 상쾌한 아침 공기 속으로 나갔다. 바람은 문턱에서 망설이며 발이 차가운 나무 바닥을 스쳤다. 괜찮아. 민수가 부드럽게 목줄을 당기며 말했다. 내가 여기 있어? 바람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민수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털을 스쳤고 그는 낯선 냄새를 탐색하며 코를 킁킁거렸다. 민수는 바람이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도록 공간을 주며 지켜보았다. 문간에 나타난 준호가 커피잔을 들고 말했다.
이렇게 빨리 밖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 이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바람을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강해. 마당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잔디밭에서 멈춰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민수는 옆에 쪼그려 앉아 미소 지으며 그의 귀를 긁어주었다. 여기 좋지. 바람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고 민수의 미소가 더 커졌다. 곧 바람은 마당을 더 탐험하며 코를 바닥에 댔다.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멀리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민수는 그 순간 바람의 과거 모습을 엿보았다. 공포와 고통이 아닌 호기심과 경이로 가득했던 강아지. 하지만 그 순간은 갑작스럽게 깨졌다. 집 뒤 도로를 지나가는 차의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다. 바람은 몸을 굳히며 귀를 납작하게 붙였다. 민수는 즉시 그의 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괜찮아. 안전해. 바람의 숨이 얕아졌지만 민수의 침착한 목소리에 점차 공포가 가셨다. 잘했어. 민수가 그의 턱을 긁으며 말했다. 문간에서 지켜보던 준호가 놀라며 말했다. 완전히 다른 강아지네. 민수는 일어나며 말했다. 바람이야. 기회만 필요했던 거지? 태양이 높이 뜨면서 바람은 편안해졌다. 울타리 옆꽃을 킁킁거리며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민수는 자부심을 느끼며 그의 곁을 지켰다. 이건 바람이 얼음강에서 구출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낀 순간이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더 밝은 미래로의 첫걸음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바람은 더욱 강해졌다. 한때 뼈만 남았던 몸은 살이 붙기 시작했고 털은 부드럽고 빛났다. 민수는 바람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며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조용한 저녁을 함께 보냈다. 그들의 유대는 깊어졌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준호도 바람의 회복력에 끌렸다. 하지만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었다. 바람은 여전히 갑작스러운 소리와 새로운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며 과거의 공포를 떠올렸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 민수는 바람을 더 긴 산책에 데려가기로 했다. 집 근처 숲속 오솔길은 민수가 좋아하는 평화로운 장소였다. 바람은 민수 옆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며 걸었다. 그는 거의 무심한 듯 보였다. 민수는 자부심을 느끼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 바람. 그들은 공터에 이르렀고 멀리서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은 귀를 쫑긋 세웠지만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보였다. 민수는 그의 귀를 긁으며 말했다. 봐, 무서울 거 없어. 하지만 그 순간 주차장에서 엔진 소리가 크게 울리며 차가 역화했다. 바람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넣고 숨을 빠르게 몰아쉬었다. 민수는 즉시 그의 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냥 차야. 하지만 바람은 듣지 못한 듯 도망치려 했다. 민수는 목줄을 단단히 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있어. 안전해. 바람에 겁에 질린 눈이 민수를 바라보았고 점차 그의 몸이 풀렸다. 그래, 잘했어. 민수가 그의 옆구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준호가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들은 산책을 짧게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바람과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저녁, 벽난로 옆에서 민수는 바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에 잠겼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수는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바람을 구한 날 약속을 했고 지킬 생각이었다. 바람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커피 향에 눈을 떴다. 바람은 벽난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의 몸은 더 건강해 보였고 털은 부드러웠다. 민수는 준호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바람이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것 같아. 준호가 물었다. 무슨 단계? 호수에 데려가고 싶어. 민수가 말했다.
강에서 구한 이후로 물 근처에 가지 않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야 준호가 망설이며 말했다. 너무 무리 아니야. 민수는 바람을 보며 말했다. 천천히 갈 거야. 준비 안 됐으면 멈출게. 그날 오후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호수로 갔다. 민수는 트럭 문을 열고 바람을 불렀다. 바람은 망설이다 풀밭으로 나왔다. 그의 귀가 주변을 탐색하며 움직였다. 민수는 느슨한 목줄로 그를 호수로 이끌었다. 바람은 물가에서 멈췄다. 괜찮아.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그는 손을 물에 담갔다가 떨어뜨리며 말했다. 봐, 나쁘지 않아. 바람은 물을 킁킁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놀랍게도 그는 물을 핥았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용감한 녀석이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강하다고 했잖아. 1시간 동안 바람은 호숫가를 탐험했다. 얕은 물에 발을 담그며 새로운 감각을 느꼈다. 민수는 그의 용기에 자부심을 느꼈다. 해가 지며 호수 위로 황금빛이 드리웠다. 민수는 풀밭에 앉아 바람의 귀를 긁으며 말했다. 오늘 잘했어. 바람은 민수에게 기대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민수는 그들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죽음 직전이던 강아지가 이제 힘과 감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서 바람은 벽난로 옆에 몸을 뻗고 편안히 누웠다. 민수는 곁에 앉아 미소 지었다. 준호가 차를 들고 들어와 말했다. 완전히 다른 강아지야. 민수는 바람을 보며 말했다. 바람이 해낸 거야? 나는 단지 기회를 줬을 뿐이야. 호수 이후 몇 주 동안 바람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그의 털은 건강하게 빛났고 자신감 있게 걸었다. 민수는 바람의 변화를 선물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민수는 바람을 다시 한강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곳은 그의 여정이 끝날 뻔했던 곳이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민수는 그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강둑을 따라 걸었다. 바람은 느슨한 목줄로 민수 옆에서 냄새를 맡았다. 그들이 바람을 구했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바람은 멈췄다. 그는 잔잔한 물살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그의 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기서 시작됐지? 기억나. 바람은 민수를 보며 두려움 없는 눈빛을 보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넌 그때와 다른 강아지야. 더 강하고 용감해. 바람은 짧게 짖으며 대답하듯 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알고 있는 것 같네. 그들은 강을 따라 걸으며 평화로운 풍경을 즐겼다. 그날 저녁 민수와 바람은 현관에 앉았다. 하늘은 주황과 분홍으로 물들었고 귀뚜라미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바람은 민수의 발치에 누워 편안해 보였다. 누가 너를 버렸는지, 왜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덕에 내가 내게 왔어. 민수가 말했다. 넌 이제 가족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약속해. 바람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별이 하늘에 떠오르며 바람은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는 그의 등에 손을 얹으며 완벽한 순간을 느꼈다. 바람의 이야기는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랑과 안전으로 가득한 사무로의 여정은 사랑과 연민이 자유롭게 주어질 때 생기는 끊을 수 없는 유대를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영상을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며 회복과 사랑의 힘을 믿는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함께라면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